미즈노를 후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은 기본이고요. 주변 분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주무실 때 광고 나오도록 쭉 모두 재생 누르고 주무시는 것 왕땡큐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우리은행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은 페이팔, 벤모, 퀵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금전적인 후원은 저희가 미국의 장학생들, 한국의 소방대원분들에게 전액 다 12월에 후원할 생각이고요. 저희 미즈노 자체를 향해서는 금전적 후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격려와 광고 많이 봐주신 것을 통해서 유튜브, 저 구글한테만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미즈노를 사칭하는 사기업자들한테 낚이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분들한테 낚이지 않는 것도 저희를 향한 최고의 기부십니다. 오늘 팔란티어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좀 씁쓸했죠? 어제 예측해 드렸던 대로 M자형의 모습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예측 30%, 대응이 70%입니다. 예측 30%, 대응이 70%. 자, 오늘 장을 끝낸 팔런티어, 그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은 벤징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난 리포트를 먼저 잠깐 소개하고,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지런하죠. 새벽 4시 45분, 오늘 미국 여기 현지 시간 새벽 4시 45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IBM하고 함께 좀 기사를 실었어요. 왜 IBM하고 함께 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리포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좀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팔란티어와 IBM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300명의 이 벤징가 투자자 그룹이 있다고 하나 봐요. 벤징가 인베스터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2022년, 그러니까 2년 후죠. 그렇죠? 2년 후까지 가장 많이 성장할 종목에 대해서 팔란티어와 IBM을 얘기를 했다는데, 일단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뭐 데이터 분석, 뭐 소프트웨어로 뭐 판매하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팔란티어에 대한 역사를 살짝 언급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신생기업 아닌가요? 아무리 피터 틸이 만들었어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팔란티어는 이미 2008년에 여기 나오죠. 고담 TH 사운드.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먼저 출시를 했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이미 이 플랫폼 자체가 미국의 정부 기관이라든지 국방 부분에서 데이터 솔루션을 많이 지금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고요. 어찌 보면 이번 팔란티어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저 고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떤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IBM 얘기를 쭉 합니다. IBM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IBM이라는 회사는 또 잘 아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모습들을 또 소개를 하네요. 뭐냐면은 뭐 컨설팅 회사로서의 IBM이 나오잖아요. As a Management Consult Company IBM. IBM이 컴퓨터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IBM outward impact is substantially estimated 90%. 전 세계 크레딧 카드의 트랜잭션, 크레딧 카드의 그 트랜잭션 거래의 90%를 IBM이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and transaction globally and is responsible for 50%, 약 50%의 wireless connection in the world. 그러니까는 약 90%의 관리를 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와이어레스 연결의 50%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175 country, 175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일시불 1000만, 10만, 35만 명 이 직원을 이제 고용하고 있다. IBM의 그 르노보는 이제 중국에다 좀 매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IBM을 이 리포트에서 같이 소개한 게 팔런티어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함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쭉 읽으면서 받았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just over 65%, 그러니까 65% 정도만, 65% 이상이 팔런티어가 2022년까지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30%, 그러니까 34%의 설문조사자들이 IBM이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고 말을 했답니다. 와, 수치가 거의 더블이잖아요. 34 대 65.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이 IBM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굉장히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팔런티어가 여기 나오죠.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더 이렇게 인간의 지능을 강화하는데, 즉 팔런티어가 갖고 있는 이 고급 소프트웨어의 솔루션 자체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의 이상을 뛰어넘는 휴먼 인텔리전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attracted,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300명 가운데 팔런티어의 성장 가능성 훨씬 더 많이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되는 대상으로서 IBM이라는 전통적인 회사도 이 어마무시한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팔런티어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자,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은 어저께 제가 기술적 분석 해드렸던 것과 좀 비교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팔런티어 보면, 자, 일단 오늘 지지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런 거 안 알려드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1차 지지선이요 23불이고요 2차 지지선이 21불. 오케이, 21불. 이게 20불대가 깨진다? 전 차 팔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따라하지 마시고, 차가 세대니까 팔 수 있는 거고요. 자, 노란색 박스 안을 보겠습니다. 어제 예상했던 대로 M자형의 모습으로 흐르고 있죠. 자, M자형이 뭔지는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텐데,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면 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시장이 오늘 굉장히 나스닥 시장이 안 좋았다는 게 한몫했고요. 테슬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플러스 어제 때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팔런티어는 앞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공매도 세력들, 기관들, 헤지펀드들의 이 저항을 이겨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개미들의 힘만으로는 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런티어는 물량 굉장히 많이 던진 곳을 분석을 해보면 다 헤지펀드들이에요. 오케이.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다가는 내일 한 번 더 눌림목 오겠죠.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라리 내일도 저는 빠졌으면 좋겠고 모레도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빠질 수 있을 때 확실히 빠졌다가, 그렇죠, 지금 2차 지지선 나와 있는 저 가격대에 차라리 줍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주거든요. 자, 근데 뭐 또 시장이 우리 바람대로 또 그렇게 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 정도에 아마 매수 자리에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금요일까지 계속 흐른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때 확실히 빠지지 않고 어중간하게 되면 차트의 모양도 망가지면서 추세선이 흐트러지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주식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종목의 추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거래량이 적었다는 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던질 만큼 다 던졌고, 그러니까 오늘 던진 사람들은, 개미들은 거의 안 던지죠. 기관들이 던졌겠죠. 누른 거죠. 못 올라오게 계속 누르는 거죠. 자, 아래 꼬리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 또 공부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이 별도로 제가 차트에 대한 영상 주말에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이렇게 틈나는 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저만큼 시장이 쭉 내려갔다는 거예요, 장중에. 하지만 쭉 끌어올렸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매수세가 들어가서 저 밑으로 길게 음봉으로 해서 맞출 수도 있었지만 말아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그만큼 빠졌기, 저게 팔런티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강인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좋은 거죠.
그쵸? 25불에서 20불 사이는 무조건 팔런티어로 주워 담아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저희 스태프들의 생각입니다. 25불과 20불 사이에는. 그리고 혹 20불이 무너진다? 그래서 언제까지? 15불까지 내려간다? 아, 그러면 진짜 팔아야죠. 팔고 들어가야죠. 네, 팔고 들어가야죠. 근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지지선에서 한번 치고 반등으로 갈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유튜버 중에 더 빠지길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아시죠? 2차 지지선까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M자형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참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 모양하고 참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내일도 지난번에 3일 연속 음봉의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이어집니다.